자, 오늘 여기 삼각함수 일단 진도를 좀 이제 나갈 거고 일반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 일반각에 대해서 이제. 자, 일반각 보면은 자, 반직선 두 반직선 OP, OX가 있대.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반직선이라는 거는 일단 직선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 직선은 길이가 무한한 선이라 보면 돼. 근데 반직선은 뭐냐면은 그 출발하는 점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나아가는 게 반직선이야. 직선은 그 출발점도 없고 그냥 끝없이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끝없이 나아가는 걸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두 반직선 OP, OX에 의해서 생기는 각 이제 XOP잖아요. XOP. XOP니까 이거는 점 O를 중심으로 고정된 자 OX로부터 OP가 위치하는 곳까지 회전한 양으로 정한대. 뭔 말이냐면 이 각의 크기 XOP잖아요. 이게 이 각은 이제 이 O를 기준으로 자 OX로부터 이제 OP가 위치하는 곳까지 이 회전한 양으로 정하겠다라는 거야. 회전한 양으로 정하겠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OX를 이제 뭐라고 해주냐면은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OP를 이제 뭐라고 해주냐면은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 동경. OX를 처음에 기준선 이제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OP는 이제 동경이라고 얘기를 한다. 동경.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자, 그래가지고 자 봐봐. 자, 동경 OP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라고 돼 있잖아.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회전할 때 이 방향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잡냐면은 이제 양의 방향으로 잡을 거야. 양의 방향. 얘를 양의 방향으로 잡고요. 양의 방향. 그 다음에 그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잡을 거야. 또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회전한다라고 한다면 이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정할 겁니다. 음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정할 거고 부호는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로 정할 거야. 마이너스 이제.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수학에서 플러스 부호는 생략을 하잖아요. 플러스 부호는 생략을 이제 한다라는 걸 일단은 잘 인지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봐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우리 그 이제 마이너스 330도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 330도. 잘 봐봐. 이 OX를 이제 기준 시초선으로 잡아. 근데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330도를 회전해. 마이너스는 이제 그 어떻게 회전하는 방향이냐면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거든. 마이너스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야. 시계 반대 방향이.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330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시계 방향으로 330도를 이렇게 회전해 주게 되면은 이제 끄트머리에 30도가 남죠. 30도가. 왜냐하면 한 바퀴가 360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330도를 회전해 주게 되면은 결국 이 30도를 회전한 셈으로도 보는 거야. 동경 OP가 위치한 게 30도만큼 회전했다라고도 보는 거고. 자, 그다음에 요것도 봐봐 이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390도를 회전하겠대. 390도. 390도. 그러면 이제 X축의 양의 방향 이 OX 기준으로 360도 한 바퀴를 돌아. 그러고 30도를 더 가는 거야. 30도를 이제. 얘도 한번 볼래? 750도 회전을 해. 750도. 750도 회전했으면 여기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은 360을 두 번 돌아. 그러면은 720도를 돈 거야. 720도를 이제. 720도를 돈 건데 거기에다가 30도만큼을 더 회전을 해. 30도만큼을 이제 회전을 해. 그랬을 때가 750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30도만큼 회전을 한 셈이잖아요. 30도만큼. 요것만큼 회전을 한 거잖아. 결국에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거는 다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거야. 동경 OP가 나타내는 건 다 동일하지 않을까. 고르지 않을까 얘가 이제. 자 그렇게 나올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이 시초선 OX에서 30도만큼 회전한 위치에 있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얘는 이제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보는 거거든. 뭐냐면 마이너스 330은 음의 방향으로 360을 돌았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30도만큼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30도만큼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이 어떤 방향으로 회전했는지랑 상관없이 얘네 셋은 결과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똑같죠. 얘는 음의 방향 한 칸, 얘는 양의 방향 한 칸, 얘는 양의 방향 두 칸이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가리키는 건 똑같지. 얼마큼 회전했는지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치초선과 동경 OP가 나타내는 이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번 잡아볼게. 알파 이제. 그러면 각 XOP의 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XOP의 크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라고 잡을 수 있어.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자, 이때 n은 정수라고 잡습니다. n은 정수. n은 정수라고 잡을 거야. n은 정수. 요렇게 잡아줄 거다. 요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를 동경 OP가 나타내는 이제 뭐라고 해주냐면은 이제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각.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보통 알파도 있지, 알파도. 알파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0과 360 사이로 정하는 거거든. 0과 360 사이로. 요렇게 이제 정하는 거야. 요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야. 그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지. 그거를 그냥 360 곱하기 n으로 퉁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조금 간 각도 있죠. 그 각도를 내가 알파로 두겠다 이 얘기야. 당연히 이 알파는 0과 360 사이로 잡아줄 거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약간 그 나눗셈 있지. 목과 나머지 있지. 몫이 n이고 나머지가 약간 알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각을 360으로 나누면 몫이 n이고 나머지가 알파. 근데 나머지는 나누려고 하는 것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0과 360 사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자, 이제 그러면은 4번면의 각을 한번 잡아볼게. 4번면의 각을 이제. 자, 얘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1, 4번면, 2, 4번면, 3, 4번면, 4, 4번면이 있잖아요. 얘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4번면의 각을 이제 표현해보면 1, 4번면은 0과 90 사이거든 이제. 그러면은 0과 90도 사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 360 곱하기 n을 꼭 반영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 바퀴를 돌고 이렇게 가리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럼 이렇게 가리키는 것만 생각하면은 이거 이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근데 중간에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1, 4 보면은 각은 자, 360 곱하기 n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이제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내가 잡아줄 거야.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제 2, 4분면의 각 잡아볼게. 2, 4분면의 각.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 그 다음에 이제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이제. 왜냐면 2, 4분면은 90도랑 180도 사이 아니니 사이? 저렇게 사이로 나오게 되니까. 되십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3, 4분면의 각입니다. 3, 4분면의 각. 그러면은 얘가 이제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세타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이렇게 이제 잡아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제 4, 4분면의 각 똑같이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그 다음에 이제 360 곱하기 n 플러스 360도 이렇게 내가 잡아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보면은 이 360 곱하기 n은 무조건 달아야 돼. 무조건. 무조건 달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무조건 달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단 어떻게 나오냐면은 n은 정수야. 무조건 요거 n이 정수로 잡혀야 돼. 정수로 이제 n은 정수로 잡아주셔야 되고 n은 정수. n은 정수로 잡혀야 돼. 정수로. 이렇게 잡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봅시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다 썼죠? 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이거 잘 봐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성립하는 관계식이 있어. 관계식. 이게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 이거 봐봐. 자, 만약에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가계 크기가 알파 베타라고 잡아볼게. 알파 베타. 그랬을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라는 거야. 다음이 성립한다. 자, 뭐냐면 두 동경이 일치할 때야. 일치할 때. 일치하면은 봐봐. 이 알파에서 베타를 빼. 알파에서 베타를 빼. 그러면은 이 봐봐. 알파는 현재 그림상 한 바퀴 돌고 찔끔 같이 찔끔. 베타는 찔끔만 같이 찔끔. 그럼 둘이 빼면 뭐 나와? 둘이 빼면? 근데 사실 알파가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두 동경이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이때 관계식이 뭐냐면 둘이 뺀 게 그 찔끔찔끔 없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그 360이 남는다고 했는데 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잖아. 여러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360 곱하기 n을 정수라고 쓰는 거야. 이게 두 동경이 일치할 때야. 일치할 때 저렇게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야. 이때도 한번 볼래? 이때는 알파가 이렇게 갔다가 180도 갔다가 찔끔이지, 찔끔. 베타는 그냥 찔끔이거든, 찔끔. 이게 맞곡지각이니까 같은 각인 거잖아, 얘가 이제. 그럼 이럴 때는 180 플러스 찔끔이랑 찔끔을 빼봐. 몇이야? 근데 이것도 알파 베타가 막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 있지. 그래서 얘도 둘이 뺀 게 그냥 180이 아니라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으로 써주는 거야. 이렇게. 얘도 단 n은 정수라고 써주시는 거야. 단 n은 정수.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되십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 한번 해보면,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봐봐. 알파가 이만큼이야, 현재 이제. 베타는 현재 이만큼이야, 베타는 이제. x축 대칭이면 이 베타가 여기랑도 같을 거 아니야, 옮겨서. 그럼 이때는 둘이 더하면 몇 도 나와? 이거는 이거야. 둘이 더했을 때가 360 곱하기 n이야, 이거는. 여기서 단 n은 정수라고 써주십니다. n은 정수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y축 대칭 봅시다.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만약에 나오면, 그러면 여기 지금 가운데에 y축이 있죠? y축이. 자, 그랬을 때는, 자, 알파가 있어. 베타가 요만큼 있어. 근데 y축 대칭이니까 베타를 내가 열로 옮길게. 열로 이제. 이랬을 때는 둘이 더해주면 뭐 나와요? 근데 여러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180이 아니라 360 곱하기 180을 무조건 달아줄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달아줘야 돼. 저거는 이제 꼭 달아주셔야 된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꼭 달아주셔야 되는 거. 되십니까? 자, 이제 그 두 동경이 y는 x 대칭도 해볼게. y는 x 대칭.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 자, 이거 알파가 이만큼이지. 알파가 이만큼. 알파가 이제 이만큼인데, 이만큼. 베타가 이제 이만큼 맞니? 베타가 이만큼. 그러면은 이제 이 베타를 y는 x 대칭이면은 열로 옮길 수 있잖아. 열로 이제.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랑 더해볼래? 둘이 더하면 뭐 나오는데 이거? 90도 나오니 90도? 그래서 얘는 360 곱하기 n, 둘이 더한 게. 자, 알파 더하기 베타 해주신 게 얘가 이제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나오게 되지. 90도. 360 곱하기 n 플러스 90도. 단 n은 정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됩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봐봐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동경이 요거 빈칸 좀 쓸 거거든. 요거 하나 좀 그어 놓으셔가지고 거기 이제 없지만 그어 놓으세요. 이거 이제. 이것도 내가 추가할게. 두 동경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 대칭이다. 요것도 일단 써놓을게. 두 동경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저것도 추가할게. 그래서 이것도 이 상황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려볼 거거든요. 이 그림을 이제 그려볼 거야. 얘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y는 마이너스 x도 그거, y는 마이너스 x. 자, 얘도 그어줄게. 얘도 그어줘. 자, 얘도 그어줘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y는 마이너스 x인데 상황을 가정해 볼게. 뭐 예를 들어서 각을 하나를, 요거를 내가 알파로 잡을게. 요걸 이제 이 각을 알파로 잡겠습니다. 이 각을 알파로.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조그마한, 자, 이 각을 내가 이제 베타로 잡을게. 베타 이제. 베타라고 잡아볼게. 자, 이 경우에는 이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대칭으로 지금 그린 거야. 대칭으로 이제. 이때는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생각해 보니까, 잘 봐봐 이거 이제. 파란색을 내가 옮길게. 파란색 보면은 약간 90도랑 찔끔 있니? 찔끔 이제. 자, 이 찔끔이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찔끔이 이제 이거를 만약에 봐봐. 이 찔끔이 여기랑 같아. 여기 지금.
이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어가지고 여기랑 같아. 여기랑 이제. 여기랑 같거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90도 있죠. 90도를 내가 열로 옮겨. 90도를 이제 열로 옮겨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의 각도를 이 노란색으로 옮긴 거거든. 그러면은 볼래 이거? 분홍색이랑 노란색이랑 더하면은 어떻게 나와 얘가 이제? 270도.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은 둘이 더해준 게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로 나와주게 돼서 이때 단 n은 정수가 나오게 돼. 단 n은 정수.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되십니까 이거?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그럼 봐봐 이제. 자,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야. 제 3, 4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구하래.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없는 4분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세타가 3, 4분면의 각의 범위 있대. 그러면 세타가 이제 봐봐. 이게 그 3, 4분면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지, 이게? 3, 4분면. 180, 270. 근데 그냥 180, 270 하면 안 되고 이거 달아야 돼.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걸 반드시 달아야 돼.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도 이걸 반드시 달아줘야 돼. 이걸 이제 꼭 저걸 달아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이제 내가 3분의 세타에 대해서 구하는 거잖아. 양변을 나누기 3을 해줍니다. 나누기 3을. 그럼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n에다가 원하는 거를 대입해 볼게. 원하는 거 이제. 자, n이 이제 정수거든요. 이것도 써놓자. n은 정수구나. 이거 써놓자. 아, n은 정수. 요거 일단 쓰고 들어가자. 요거 이제. 그러면 n에다가 정수를 넣을 거야. 이제 정수 이제 뭐 0, 1, 2, 3 이런 거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n에다가 내가 이제 어떤 적당한 정수 0부터 넣어볼게. 그러면 0 넣어주면은 60도에서부터 얘가 이제 몇 도 사이가 되는 거야 이제 얘가 90도가 되는 거지 얘가 90도가 되는 거.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한번 해볼게. n에다가 1을 한번 해볼 건데 n이 만약에 1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자 180도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 1을 넣어주시면은 210도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210도 일단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을 거야. 2 넣어주시면 얘가 이제 300도에다가 이제 가운데가 3분의 세타에다가 이제 330도 이렇게 나오게 되지. 330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되십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몇 넣어줘야 되냐면 3 넣어야 되는데 3부터는 넣을 필요가 없어. 이게 왜냐면 봐봐. 이게 120 곱하기 n이잖아. 그럼 n에다가 0 넣었을 때 얘가 0이지. n에다가 3 넣으면 360도 한 바퀴 나오지. 어차피 0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똑같은 데를 가리켜. 360도 차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3으로 나눴잖아. 3번만 해보면 돼. 3으로 나눴으면 3번만. 만약에 4분에다 4번 해보면 돼. 4번. 그래서 이거 이제 몇 사분면인지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몇 사분면인지 바로 되십니까 이거? 얘는 1. 얘는 잘 생각해야 돼. 3이고 얘가 4. 1, 3, 4를 지나니까 존재할 수 없는 걸 구하는 거잖아. 없는 거. 그럼 2, 4분면이네. 2, 4분면.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필수예제 2번을 보시면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고 싶대.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이거든. 일치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였었냐면은 둘이 뺐을 때가 이제 뭐였는지 생각해. 이거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 두 동경이 일치하게 만약에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면 두 동경의 각을 어떻게 해야 360 곱하기 n 모시기가 나오는지 생각해야 돼. 어떻게 돼 이거? 일치하면은 두 각을 어떻게 했지? 이걸 기억해야 돼. 일치하면 어떻게 돼 이거? 다시 앞에를 뒤적뒤적 해야지 이제. 알파가 이만큼이야. 베타가 만약에 이만큼이야. 베타가 이제 이만큼이야. 베타가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그 둘이 이제 어떻게 해? 둘이 빼. 뺀 게 360 곱하기 n. n은 정수. 이거 활용할 거라고. 이거를 활용해 줄 거야 이제. 이거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6세타랑 세타랑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돼 있잖아. 일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6세타 빼기 세타 둘이 빼준 게 이제 일치하니까 얘가 이제 360 곱하기 n이다라고 넣는 거죠. 이렇게 n은 정수고 이렇게 들어가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5세타죠. 5세타가 360 곱하기 n 이렇게 나오니까 양변을 5로 나눠. 72 곱하기 n 나오는 거 맞니? 72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72 곱하기 n으로. 그러면 여기서 그 셋 n이 정수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세타가 0과 180도 사이의 범위 있대. 0과 180도 사이 범위. 이거 되십니까, 이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제? 여기 n에다가 이제 몇 개 넣어보자. 이거 0 들어갈 수 있니? 0. 0 들어갈 수 있니? 이 부등식을 봐. 1을 넣어보자. 그러면 72도 나오지. 세타가 72도. 이렇게 나오죠. 2를 넣어보자. 몇 도 나와, 이거? n에다가 2 넣어주면 144도가 나오는 거야. 144도. 그러니까 모든 각 세타의 크기의 합 얘네 둘을 더하라는 거지. 왜냐면은 3 넣어주면은 216도 범위 벗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해준 거니까 더해주면 몇 도 나와 얘가 이제 216도라고 답을 내는 거지. 216도. 되십니까 이거?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봅시다. 2번. 자,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 대칭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 y축 대칭이다. 그러면 y축 대칭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y축 대칭이면은 이런 상황이었어. 이제 만약에 알파가 이만큼이야. 이만큼이지 알파. 그럼 베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이어가지고 이제 베타를 여기로 옮겨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 되는 거였죠 이거? 180도.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라고. 아니면 이걸 외워두던가. 근데 굳이 외울 필요 없고 떠올리는 게 빠를 것 같아.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그래서 n은 정수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n은 정수.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세타의 값을 구해주라라고 돼 있잖아. 세타를 구해주라. 그러면 세타를 이제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둘이 자, 이제 2세타랑 4세타니까 두 동경을 더해. 둘이 더해주는 거지, 이제. 둘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둘이 더해주시면 그 어딨죠, 지금? y축 대칭이라고 했고 이제 6세타가 되는데 이게 범위가 어떻게 나와? 얘가 이제 잠깐만. 이거 그냥 천천히 쓰자. 얘네들이 더해준 게 자,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n은 정수라고 쓰시고 n은 정수. 이렇게 해서 쓰시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정리해주면은 얘가 이제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이다. 그럼 양변을 6으로 나눠. 그럼 얘가 이제 60도 60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여기까지 나오니? 세타가 저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범위가 어떻게 나와? 얘가 지금 세타의 범위가 지금 0과 90 사이라고 나와 있죠? 0과 90 사이라고. 0과 90도 사이 범위라고 일단 이렇게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n에다가 이제 0을 넣어주시면은 세타가 몇이 나와요, 이거? 30도 나오게 되거든, 30도. 0 넣어주면은 30도가 나오겠지? 1 넣어주면은 범위 벗어나서 안 돼. 세타는 30도만 가능해. 30도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30도로 이제. 되시겠습니까? 30도로 나올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인데, 호도법 이제. 자, 호도법인데, 자, 호도법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이 있으면은 그 부채꼴의 그 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법을 호도법이라고 얘기해. 호도법. 자, 호도법이 아니야? 호도법이야, 호도법. 내 맘이야? 원래 호도법 하지, 이제. 호도법이야, 호도법. 자, 지금까지는 각도를 이렇게 도로 나타내요, 도.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 60분법. 근데 이제 가계 크기를 나타내는 새로운 단위를 알아볼 거야. 새로운 단위를 이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이야. 반지름이 R. 그 다음에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 알파도야. 알파도 이제. 알파도. 그렇게 해가지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반지름이랑 이제 같은 R이라고 내가 잡아줄 거야. R이라고 이제. 그랬을 때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다음 비례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식이 성립한다. 뭐냐면은 이제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과 똑같은 길이의 호를 잡는 거야. 이게 약간 정삼각형은 아니죠. 그죠? 정삼각형. 이랬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느냐? 비례식을 쓰는 거야. 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R 대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 2파이 R은 중심각 알파도 대 전체 360도로 볼 수 있지. 360도.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잖아. 여기서 R 없애주고 이렇게 이제 이 약분해가지고 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파이 알파가 뭐 180도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알파도가 나오게 돼. 알파도. 파이분의 180도야.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나오게 돼. 알파도라는 거는 파이분의 180도이겠구나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거야.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의 각도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거야. 이게 대략 몇 정도 되는 수냐면 우리 파이가 몇 정도 되는 수죠? 파이? 3.14? 180을 3.14로 나눠. 그럼 대충 얘가 몇 도 나오냐면은 대충 얘가 이제 얘가 57도 정도 되거든. 대충 57도. 180 나누기 3.14 해보면 57도처럼 나오게 될 거야. 57도처럼 이제 저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 알파도 있죠? 알파도 이제 저 알파도는 반지름 R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 중심각이 반지름 R이 지금 없죠? 즉 반지름이 이 각도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지 지금 관여를. 그러니까 반지름에 관계없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일치하게 되는 순간은 이 각도 대략 57도 정도 되는 각도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이 일정한 각의 크기를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라디안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자 이것을 단위로 해가지고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이거를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야. 호도법 하니까 귀엽지 않니? 호도법이 아니라 호도법. 자,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방금 위에서 그 파이분의 180도 그거를 1라디안으로 정하는 거야. 그걸 1라디안으로 정하는 거고 대략 57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1도는 뭐냐면 이거 좀 봐봐. 이네들 사이에 서로 상호간에 호환하는 관계식을 내가 써줄 건데 여기서 양변에 이제 파이를 곱해줄게. 그럼 파이 라디안이 되겠지? 파이 라디안은 180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180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건데 자 보자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1도를 구해볼게. 1도 이제 자 1도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서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돼. 180으로. 그럼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파이 라디안이야. 자, 밑에 단고장 표시 나와 있지만요. 1라디안을 60분법으로 나타내면 대략 57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계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에는 즉 호도법이라는 게 이 라디안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 단위 이름을 생략해. 단위 이름을. 그래서 여기서 이 라디안이라는 글자는 생략이 가능해. 생략이 얘들아. 이게 다 생략이 가능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생략.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가계 크기를 나타낼 때 숫자 1은 파이분의 180도인 거야. 그 다음에 파이는 180도처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처럼 보는 거야. 저렇게 이제 이 라디안이라는 글자 생략 가능하겠고 기존에 가계 크기를 이 도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60분법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60분법이라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한번 볼게.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 그 다음에 호 AB를 가리키는 중심각이 세타. 호의 길이가 L일 때, 자, 여기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데, 봐봐.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L 대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 2파이 R은 뭐랑 같냐면, 세타 대 2파이 R이랑 같다라는 거거든. 세타 대 2파이 R.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호의 길이 대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중심각 세타 대 전체 그 둘레의 길이 있지. 전체 둘레의 길이가 이제 360도인데, 아까 위에서 파이가 180도라고 했었거든, 방금. 그러면 2배. 360도는 2파이인 거야, 2파이. 여기서 이제 약분해보자. 2파이, 2파이 약분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그 유명한 호의 길이 L은 R세타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돼. R세타. 호의 길이 L은 R세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R세타로. R세타로 표현되겠고, 또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게. 부채꼴의 넓이를 S라 했을 때, 자, 부채꼴의 넓이 S 대 전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잖아. 파이 R 제곱. 그거는 뭐랑 같냐면은 중심각 세타 대 전체 원에 대한 중심각 360도. 근데 그거를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야. 2파이. 그러면은 여기서 파이를 약분시킬 수가 있고 S 계산해 보시면 이게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오게 되거든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자, 여기서 호의 길이 L 해볼게, 이제. 자, 호의 길이 L은 이제 뭐냐면은 R세타죠, R세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표현해 줄게.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제.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자,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R,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이러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잠깐만. 여기서, 요거 내가 방금 호의 길이가 L이니까 요거 2분의 RL, 2분의 RL. 다시. 여기 2분의 RL로 쓸 수 있어. 2분의 RL로. 원래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호의 길이 L이 R세타니까, R세타를 L로 바꾸는 거야. L로. R세타를 L로 바꿔서 표현해 보겠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면 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얘가 뭐랑도 같냐면은 2분의 RL이랑도 같겠다라는 거야. 저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는 호도법으로 나타내서 각의 단위가 라디안이다라는 것에 유의하자.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 필수 이제 3번 보시면 3번. 자, 다음 각을 이제 보시면, 자, 호도법은 60분법으로, 그 다음에 60분법은 호도법으로 서로 바꾸래. 보시면 여기 지금 1, 2, 3번 있죠? 1, 2, 3번. 1, 2, 3번은 지금 이제 그 60분법으로 표현이 돼 있죠? 60분법으로. 자, 그러면은 봐봐. 요게 이제 어떻게 호도법으로 바꾸냐면은 그냥 나누기 180 하면 돼. 나누기 180. 그럼 나누기 180 해주면 몇이야 이거? 여기서 다 넘어갈 때는 다 나누기 180 하자. 나누기 180. 나누기 180 하면 180분의 30. 그럼 몇이야 얘가 이제? 6분의 1 나오지. 거기다가 파이만 붙이면 돼. 파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는 거야. 정확히는 180분의 파이. 정확히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시는 거고 180분의 파이. 그럼 2번도 해볼게. 얘도 180분의 165파이가 되는데 이게 뭐시기냐? 12분의 11파이라고 써주는 거야. 12분의 11파이 라고 써주시기 바라고. 3번 마이너스 150도 해보시면은 자 180 나누기 마이너스 150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자, 이번에는 호도법이거든, 호도법. 그러니까 얘네는 기존에 60분법이었던 것이고, 60분법. 그 다음에 얘네는 현재 이미 호도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 호도법. 호도법으로 표현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 상태에서 쟤네를 이제 바꿔보겠다 이거지. 쟤네를 바꿔보겠다.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얘를 바꾸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이제 봐봐. 그 파이에다가 180도를 이제 대입한다 생각해. 파이에다가 180도를 대입한다. 여기 180을 곱하는 거지 결국에. 180 곱해주시면 4분의 3 곱하기 180도 이게 아마 135도가 나올 거야. 135도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 5번 마이너스 3분의 2파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저 180도를 곱해줄 거거든. 180도 해주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20도 되십니까? 자, 3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는 지금 그 파이가 없잖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요거는 이게 사실 라디안이 지금 생략이 된 거란 말이야. 라디안이. 이게 1라디안이 뭐시겠냐면은 아까 앞에서 그 파이분의 180이었거든요. 180도. 그러면은 3라디안은 그럼 뭐시겠냐면은 3라디안은 파이분의 540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파이분의 540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수에서 4번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넓이가 3분의 2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와 호의 길이 L을 이제 바르게 구한 것을 이제 하래. 자, 이거 반지름이랑 넓이가 주어져 있죠. 자, 넓이가 이제 공식이 뭐였냐면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나오는 거였어.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럼 여기서 세타가 몇인데? 양변에 2를 곱하니까 3분의 4파이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3분의 4파이로 나오시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그 호의 길이도 구해보래. 호의 길이 L이 뭐였습니까? 이게 R세타죠. R세타.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 또한 3분의 4파이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호의 길이 L도 3분의 4파이로 나오게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세타하고 L을 이제 보면은 세타 L이 지금 이제 4번이죠, 4번? 똑같은 게 4번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5번. 필수해줘 5번인데 자, 둘레의 길이가 80인 부채꼴이 있다. 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반지름 중심각이 무엇일까? 라는 거거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얘들아 부채꼴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잘 봐야 돼. 둘레의 길이가 80이잖아. 둘레니까 반지름, 호의 길이 이 세 개가 80인 거야. 반지름을 R이라 잡잖아. 그러면 호의 길이 L이라고 잡으면 이게 2R 플러스 L이 80이라는 거야. 2R 플러스 L이 80. 요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래?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잖아.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의 넓이식을 작성해 볼게. 넓이식. 근데 그 부채꼴의 넓이 쓸 때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이거 2분의 RL이라는 공식 있죠? 2분의 RL. 근데 여기서 방금 요 둘레의 길이 관계식 있지? 여기서 L을 이제 구해주면은 L이 80-2R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80-2R로. 그럼 요거 마저 넓이식에다가 요 L을 한번 대입해 볼게. L을 이제 2분의 R 해주신 다음에 80-2R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약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0R 그 부채꼴의 넓이가 R에 대한 2차식으로 저렇게 표현되는 거야. R에 대한 2차식으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묶어주면은 바로 완전 제곱식 변형해 볼게요. 아마 이렇게 변형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지름이 몇이냐면은 자, 따라서 반지름이 20일 때 자, 넓이의 최대가 몇이야? 400이라는 거야. 400. 400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400으로 이제 자, 그리고 그때 중심각이 무엇이냐? 봐봐. R이 20일 때잖아. 20을 저 호의 길이 L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이게 40이 나오게 되지. 80-40 해가지고 40 나오는 거 되십니까? 40 나오는 거. 40이 나오시니까 여기서 이제 호의 길이가 R 세타이다
R 세타 2다 라는 거니까 일단 세타가 2라고 나오게 돼. 세타가 2. 반지름이 20이고요. 그때의 중심각이 2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의 반지름이 2. 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각함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삼각함수 이제.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메인이다. 찐이야, 찐. 여기서부터가.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중학교 내용 삼각비 생각해 볼 건데, 그 삼각비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억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어떻게 쓰냐면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A라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해볼 건데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하지 않나? 사인을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빗변분의 잠깐만 사인이 여기 아니죠 이제? 사인이 요거로 하지 요거. 어? 이게 사인 B분의 A. 코사인이 이거. 코사인이 요거 여기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에 탄젠트 막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않니?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C분의 A라고 해가지고 탄젠트를 정하는 거야. 탄젠트를 이제.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얘들아 그 사인은 B분의 A야. 코사인은 B분의 C야. 탄젠트는 C분의 A야. 그죠? 어떻게 볼 수도 있어야 되냐면 요거 한번 더 쓰자.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였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다음에 탄젠트는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것. 자, 저건 기본적으로 숙지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습 내용 볼게. 이거 중3 때 이제 사인 뭐 30도 이런 거 기억나니 이거? 알아야 돼 이제. 까먹었을 수 있어. 자, 이제부터는 알아야 돼. 이제부터 모르면 이건 그냥 범죄야 범죄. 자, 봐봐. 사인 0도 몇이었습니까? 사인 0도는 0이었어 0.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옆에 뭐 하나 더 쓸 거거든? 이거 조금 왼쪽으로 좀 치우치게 쓰고. 사인 30도가 2분의 1.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가 1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오른쪽을 조금 비워두라고 했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까먹으니까 와,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진짜 내가. 봐봐. 이게 뭐랑도 같냐면 이거 2분의 0이랑도 같죠. 2분의 0. 등호 붙이게 등호.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그냥 2분의 1이지? 근데 다시 루트 붙이게 루트. 얘는 그대로 2분의 루트 2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이제 뭐야? 잠깐만 이거 괄호를 이렇게. 얘는 이제 뭐야? 이제 얘는 2분의 루트 4.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네? 이런 식으로. 되십니까 이거? 이 정도 썼으면 외워줘야지 이제. 루트 한 애가 0, 1, 2, 3, 4 늘어나잖아. 알겠지? 이렇게 영환이어서 기억하라고 이제. 이렇게. 코사인은 이건 알지 않나? 코사인은 순서가 반대였죠. 반대야. 이거 정반대로 뒤집어서 코사인 0이 1. 이게 이제 2분의 루트 4라 보시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 이거는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요거는 이제 2분의 루트 2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 코사인 60도가 2분의 1. 요거는 2분의 루트 1이라 쓰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가 0. 이거는 이제 뭐 2분의 루트 0으로 봅시다. 2분의 루트 0으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합시다. 되십니까? 자, 탄젠트 보자. 탄젠트. 탄젠트는 그냥 할게. 0.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 1. 탄젠트 60도 루트 3. 탄젠트 90도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였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었고 잘 외워둬야 돼 이제. 자,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바로 튀어나와야 돼. 코사인 60도 2분의 1 바로 나와야 돼.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한다? 바로 답이 나오셔야 되고 자,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저렇게 삼각비가 이제 이 삼각형 안에 각도를 이제 특히
직각삼각형 안에 각도를 이용해서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각도가 이제 확장을 해서 각의 범위를 확장해. 이제 각도가 꼭 0과 90도 사이가 아니라 90도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거야 이제. 그렇게 개념을 확장을 하는 건데, 자, 중학교 때까지는 삼각비를 0도에서 90도까지만 다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반각으로 확장한다. 자, 그래서 봐봐. 우리가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 중심이 원점이야.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어딘가 동경을 보냈어. 동경을 이제. 그랬을 때 원이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하나. 그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잡을게. x, y라고 잡아줄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원을 그려놨으니까 반지름이라는 것도 있잖아, 반지름 이제.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반지름이 있고 x랑 y가 있잖아. 그러면 그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 거거든. 수선의 발 이제. 수선의 발 내려줘가지고 이러한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삼각형을 이제. 자, 이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들어. 그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동경까지 회전한 각을 세타라고 잡아. 세타 이제. 그렇게 잡아놨을 때, 자, 보시면 이거. 그 우리 아까 위에 사인이 원래 모분의 뭐라고 했지? 빗변, 밑변, 높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근데 봐봐. 이 점에서 수순의 발 내리면 반지름이 빗변 아니야? 그리고 높이가 요 y 맞니? y. 그래서 r분의 y를 사인으로 정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봐봐. 코사인 볼래? 코사인은 원래 모분의 뭐였죠? 빗변분의 밑변.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이거. 원래 그 삼각비가 만약에 기준각이 만약에 0이면 얘를 이제 우리가 빗변으로 보잖아. 가장 긴 거, 그죠? 주어진 각이 바라보는 게 높이야. 주어진 각을 끼고 있는 빗변이 아닌 더 짧은 선분을 얘가 밑변인 거야. 얘가 밑변.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서 이 각에 대해서 여기 있죠. 여기. 잘 봐. 이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그 코사인 계산해봐. 빗변분해 해준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밑변 해줘야 되겠지. 밑변. 근데 봐봐. 잘 들어. 현재 그림상 x좌표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그럼 이 길이는 뭐야? 이 길이는. 근데 양수인데 근데 이걸 x에 대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x지. 원래는 그게 맞잖아. 길이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겠냐라고 한다면 그냥 빗변분의 밑변. 그냥 r분의 x로 정할 거야. 코사인을 그냥. 그 길이 때문에 마이너스 얘기했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r분의 x 자체를 그냥 코사인으로 보겠다 이거야. 마지막으로 탄젠트야. 그렇게 따지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따지면 길이니까 마이너스 x분의 y가 탄젠트이잖아.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 라면은. 근데 그렇게 안 보고 그냥 x분의 y를 탄젠트로 보겠다 이거야. 자, 여기서 정리할게. 그러면 지금 점P가 현재 그림상으로는 이 사분면에 있잖아. 뭐 점P의 위치가 이게 다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점P의 위치에 따라서 x좌표, y좌표가 음수인 경우도 있겠지. 하다 보면은.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일 거고 r은 이제. 근데 그 음수 양수 신경 안 쓰고 그냥 난 앞으로 사인을 r분의 y로 정할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을 r분의 x로 정할 거야. 무조건. 탄젠트를 x분의 y로 정할 거야. 그렇게 정하면 xy 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사인 값 혹은 코사인 값 혹은 탄젠트 값이 음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좌표 때문에. 정리하면 이들의 이제 함수들을 우리는 차례대로 세타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이제 부를 거고요. 탄젠트 함수. 이렇게 부르실 거고, 자, 각각 기호로 뭐라고 나타내 주시냐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제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와 같은 함수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삼각함수라고 불러. 삼각함수. 삼각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쓸게. 사인은 아까 뭐분의 뭐라고 했죠? x, y, r로 대답하면 r분의 y. 코사인은 뭐였죠?
R분의 X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탄젠트는 뭐였죠? X분의 Y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줘야 돼.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의 X, Y는 점의 좌표야. 좌표. 음수일 수도 있어. R은 무조건 반지름 양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삼각함수 계산할 때는 반지름 R의 값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반지름을 그냥 1로 두고 그냥 풀 거고, 반지름이 1인 원을 특별히 우리가 단위원이라 불러. 단위원. 길이가 딱 깔끔하게 1로 나오는 거를 단위원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봐봐. 사인이 원래 R분의 Y였고 코사인은 R분의 X였었고 탄젠트는 X분의 Y였었으니까 반지름 R은 무조건 양수인 게 보장되잖아. 아, 이거 무조건 양수지 이제. 이거 무조건 양수지? 무조건 양수이니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위치한 사분면에 의해 점 P의 좌표가 결정이 된다. 좌표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좌표의 부호가. 자, 이를 통해서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가 결정됩니다. 부호가. 자,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거. 자, 일단은 사인 값이 양수가 되려면 분자가 양수여야 되겠지, 현재. 근데 y좌표잖아, 이게. 우리 이 좌표 평면에서 y좌표가 양수인 게 x축 위에잖아, 그지? 그러면 1사분면, 2사분면이라는 거야. 자, 또 코사인이 양수이려면 여기 코사인이 R분의 X니까 분자 X가 양수여야 되잖아. X좌표가 양수인 건 Y축 우측이란 말이야. 그게 1사분면, 4사분면이야. 4사분면.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는 분자 분모가 다 부호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탄젠트 자체가 양수가 되려면 X, Y가 둘 다 같은 부호여야 되겠지. 둘 다 풀풀, 둘 다 마마여야 되겠지. 자, 둘 다 풀풀이면은 1사분면이야. 둘 다 마이너스면 4사분면인 거야, 이제. 지금 나는 저 삼각함수들이 플러스인 것만 얘기한 거거든, 플러스인 것만. 그것만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 보통 얘기하냐면은, 보통, 지금 보면, 표시할게. 플러스인 부분. 1사분면만 뜯어볼래? 1사분면만. 1사분면은 지금 이제, 모두 다 플러스 맞니? 2사분면은 뭐만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야. 3사분면은 뭐만 플러스야?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은 뭐가 플러스야? 코사인만 플러스지. 이거를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 플러스인 것만 얘기를 하면은 1사분면은 모두 다 플러스다. 올. 그 다음에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다 해서 싸. 앞글자 따는 거야. 3사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탄. 그 다음에 4사분면은 이제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코. 그래서 줄여서 얼싸 탄코로 이렇게 외워 보통. 얼싸 탄코. 그 순서로 이제 플러스라는 거야. 그 순서로 이제 얼싸 탄코 하면 좀 이제 어감이 그러니까 얼싸 안코 좀 이제 말이 되게 그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이제 얼싸 탄코 일단 잘 기억해 두세요. 그 순서로 플러스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여기 이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점 P를 잡았어. 점 P에서 X축에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수선의 발. 그랬을 때 현재 그림 보시면 반지름이 1이죠. 현재 반지름이 1. 원래 R분의 X가 뭐였지? R분의 X가? 코사인이야. R분의 X 코사인인데 지금 R이 1이잖아. 그럼 X 자체가 코사인이야. 반지름이 1일 때야. 반지름이 1일 때. 그 다음에 Y 봐봐. R분의 Y가 사인이거든. 그러면 R분의 Y가 사인. 근데 R이 1이면 이게 그냥 사인이라는 거지. 그냥 사인. 그냥 사인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탄젠트가 요거잖아요. X분의 Y잖아요. 즉 얘가 뭐냐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얘기야.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나오시게 된다는 거고, 자, 또한 봐봐. 점 P는 이 원 위에 점이니까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있죠?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방인데 이 XY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지.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이 1이다. 이건데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이제. 자, 앞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탄젠트는 원래 뭐분의 뭐였죠? X분의 Y. 근데 X가 코사인, Y가 사인이다.
앞으로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도 기억해줘야 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잘 봐. 아까 사인 괄호하고 제곱했잖아. 코사인 괄호하고 제곱해서 더해서 1했지. 근데 삼각함수는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해. 사인 전체의 제곱을, 자, 잘 봐. 제곱을 엿다 써. 이렇게 쓴다. 괄호를 굳이 안 쓰고 제곱을 엿다 쓰겠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의문이 있지. 그러면은 괄호를 이제 없앨 거면은 왜 제곱을 굳이 엿다 쓰나요? 괄호만 없애면 이렇게 되는 거 맞네? 괄호만 없애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세타라는 각도의 제곱인 거야. 각도를 제곱한 거에 사인을 얘기한 거야. 이거는 세타라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 자체를 제곱한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인 값 자체의 제곱은 우리가 괄호를 굳이 안 쓰고 제곱을 여기다 쓴다라는 거야. 여기다. 그래서 아까 코사인 전체의 제곱, 사인 전체의 제곱이 1이다. 그거를 그냥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고도 기억할 거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넘기면 되지. 사인 제곱을 우리가 1 코사인 제곱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 사인 제곱을. 또 코사인 제곱은 뭐로도 볼 수 있어야 돼? 저기서 사인 제곱 이항해 버려가지고 1 사인 제곱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저렇게도 이제. 오케이? 그리고 수학은 거꾸로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도. 우리는 1 코사인 제곱을 보자마자 이거 사인 제곱이네. 1 사인 제곱 보자마자 이거 코사인 제곱이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필수의 6번을 볼 건데, 자, 보시면 좌표 평면 위의 점 P에 대해서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다음 삼각함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일단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서 상황 이해를 해볼게 이제.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4가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 그러면 점 P 해주셔가지고 마이너스 3,4 해서 자, 이런 상태야. 이 점을 이제 지나는 그 단위, 이제 원을 그릴 거야. 그럼 원을 그리면은 원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원이 이제 뭐 그림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진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반지름이 그럼 이제 있겠지. 반지름이 이제. 이거 반지름이 몇이야 이거?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 마이너스 3,4까지의 반지름 몇이야 이거? 5. 이거 5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사인이 이제 모분의 뭐였냐? 자, 지금 점 P의 X좌표가 마3이고 점 P의 Y좌표가 4이고 반지름이 지금 5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사인이 모분의 뭡니까? 사인이 R분의 Y였죠. 근데 R이 지금 5고 Y가 지금 뭐식인데 Y가 4니까 사인 값을 이렇게 5분의 4라고 놓으면 되겠지? 사인 값을? 코사인도 똑같이 들어가. R분의 X죠. R분의 X. 그럼 R이 몇이냐면은 5고 X가 지금 마3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답을 내는 거지. 마이너스 5분의 3 되십니까? 자, 탄젠트야. 탄젠트는 이제 X분의 Y라고 쓰는 거지. X분의 Y. 그러면은 이제 X좌표 마3분의 Y좌표 4 이렇게 들어가니까 몇이야 이거? 마3분의 4 나오겠죠. 그죠? 마3분의 4.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고 자, 그다음 필수예제 7번 봅시다. 7번 보시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몇 사분면인가? 자, 이거 사인 코사인이 어느 사분면에서가 양수고 음수인지 판단해 줘야 되거든. 자, 떠올려 봐. 사인이 양수인 게 몇이었죠? 얼싸 않고 생각해. 사인이 양수인 거는 1, 4분면은 올이야. 올. 모두 플러스야. 1, 2. 그럼 얘는 음수네? 그러면 3, 4. 사인이 음수인 사분면을 저렇게 적자. 코사인도 적자. 코사인. 코사인은 양수지. 코사인은 양수인 거 얼싸 않고 하면 어디야? 1하고 1, 4. 겹치는 거 하는 거지. 겹치는 거. 그러니까 제4사분면이죠. 제4사분면.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제4사분면으로.
자, 그 다음 2번도 봅시다. 코사인이 음수인데 탄젠트가 양수네. 자, 코사인이 음수인 것부터 해봐. 그러면 얼싸 않고 하면은 2하고 3 되니 이거? 2하고 3. 그 다음에 탄젠트가 양수인 거 어디야 이거? 얼싸 않고 하면은 1하고 3 겹치는 거 제3, 4분면 이래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십니까? 해주시고 필수 이제 8번도 봅시다. 8번은 자 요거를 간단히 한번 해봐라 라는 문제야. x가 2분의 파이와 그냥 파이 사이 범위 있대요. 이거 이제 몇 사분면이야 이거? 자 파이는 180도로 바꿔 생각해. 우리가 각의 단위를 이제 그동안 몇 도 이렇게 표현했다가 이제는 호도법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호도법은 보통 저렇게 파이로 표현해. 이거 보자마자 이거 몇 도인지 바로 안 나오니까 파이를 180도로 생각해서 대입해 줘야 돼. 파이는 180도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몇 도 사이인 셈이야 얘가 이제 90도와 180도 사이. 이거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 2사분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2사분면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을 구해라. 자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게 루트 사인 제곱이 이거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야 원래. 원래 이거 절대값이었어. 루트 a 제곱은 그냥 a가 아니라 절대값 a였어 원래. 조심해야 돼. 이게 절대값 사인이야. 절대값 사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십니까? 자 그럼 봐봐. 이거 마저 계산해보자. 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해준 다음에 이거 절대값 부호 처리해줘야 되겠지? 자 2, 4분면에서는 코사인의 부호가 무엇일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얼싸 않고 생각해야지. 2, 4분면은 얼싸지 싸. 사인만 플러스라고. 나머진 다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네.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 이렇게 쓰는 게 맞네. 그럼 얘는 뭔데? 절대값 사인이죠? 절대값 사인 같은 경우에는 봐봐. 사인은 2, 4분면에서 뭐였죠? 부호가? 플러스 사인이다 라는 거야. 플러스 사인.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사인 없어지고 코사인 없어지네. 몇인데 이거? 는 0. 0이라고 답을 내주는 거야. 오케이? 자 9번. 자 여기를 잘해야 돼. 여기. 다음을 간단히 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잘해야 되거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복잡한 값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 자 분수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뭐 해봐야 돼? 뭐 하라고 했지? 통분해봐야 돼. 자 해볼게. 1번. 자 코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사인 세타 통분을 해주셔가지고 자 이거 통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 1 플러스 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삼각함수 제곱은 저 기에다가 쓴다고 했죠? 저 사이에다가 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분자 전개해보자. 분자 이거 잘 봐. 1 플러스 2 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지? 그 다음에 분모 다시 한번 쓰자. 코사인 해준 다음에 1 플러스 사인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좀 더 정리해보자. 이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얘가 몇인데? 1. 1 또 있으니까 2로 묶을 수 있지. 2에 1 플러스 사인으로 묶어주는 것까지 가능할 것 같아. 1 플러스 사인 세타. 여기까지 정리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그래가지고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이제. 약분해주면 몇인데 이게 지금? 코사인 분의 2가 최종 답이 되겠다라는 거야. 코사인 분의 2가. 되십니까? 코사인 분의 2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코사인 분의 2. 자 2번도 해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잘 봐야 돼. 탄젠트가 나왔어. 이거 뭐로 바꾸란 얘기야? 탄젠트는 아까 뭐 분의 뭐였지?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코사인 분의 사인. 그래서 쟤를 탄젠트를 보는 순간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볼게.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그 다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자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생각해 줄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곱해주는 거지? 사인 코사인 곱해주는 거.
자, 저렇게 해줄 거다. 저렇게 이제. 저렇게 해줄 거야.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거 뭐 하고 싶어 보니까 이거 좀 코사인 좀 찝찝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그 위아래에다가 코사인 하나 곱할게. 코사인 하나를 이제 코사인을 하나씩 곱해 놓겠습니다. 코사인 하나를 곱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사인 세타고요. 분모 어떻게 되시냐면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지? 사인 제곱. 그 다음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인 곱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 다음 봐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코사인 제곱 이거 분배하자.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잖아 만약에 이제. 그러면 분자 잘 봐. 아 요거 약분 되네 약분. 약분 되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분배해버리면 자 분모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앞에 코사인 제곱이고 여기 약분해주면은 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되십니까 이거? 이게 몇인데 이게 분모가 몇이야? 1 이렇게 답을 내는 거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번 3번은 자 이것도 보니까 이거 뭐 하고 싶니? 이거 지금 보니까 분수식이네? 뭐 하고 싶어 이거? 통분할 자,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기존에 있었지만 여기다가 내가 이제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까지 곱해보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곱해보겠다라는 얘기이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해보시면은 지금 사인 코사인이 곱해져 있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인다? 잘 봐. 사인 코사인 곱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입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해주시면서 플러스 자 뭐야 이거 사인 코사인 곱해져 있고 사인 코사인 그 다음 뭐식인데 1 플러스 사인을 곱해주는 거네 1 플러스 사인을 자 1 플러스 사인 세타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제 여기서 자 이 분자를 좀 공통부분 묶어보자 자 사인 코사인 묶어주시면은 잘 봐 이거 묶는 거 1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1 플러스 사인으로 좀 묶어주면은 조금 더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분자 공통부분 묶은 거야 그냥 묶은 거 그 다음 분모인데 이거 합참 아니야 합차 1 더하기 사인 1 마이너스 사인 곱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됩니까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더 정리해보자 여기서 사인 없애줄 수 있잖아 이렇게 없애주면은 결국 이게 중괄호가 2니까 자 2 사인 코사인이 되는데 분모를 보시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거든 이거 뭐라고 바꾸기로 했지 이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바꾸는 거야 코사인 제곱을 이제 이렇게 바꿔보시면 코사인이 하나가 약분이 돼 남는 게 2 사인에다가 코사인을 나눠주시는 건데 이렇게 나눠주시는 건데 결국 이게 뭔데 2 탄젠트다라는 거야 2 탄젠트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되십니까 이거 코사인 분의 사인을 탄젠트로 바꿔놓는 것까지 해버린다 라는 것이고 10번 아 요런 거 좀 이제 잘 구사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라 라는 거거든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이제 그 삼각함수 값이 주어졌을 때 다른 값을 구해주는 거야 이게 이거는 그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원래는 여기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원래는 저렇게 하는 게 맞는데 좀 빠르게 하는 법을 얘기해 주게 그냥 잘 봐 잘 들어 일단 코사인 탄젠트가 2, 4분면에서 무슨 부호야 일단은 코사인의 부호 다시 2, 4분면은 얼싸 않고 하면은 뭐만 플러스였죠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 두 개 뭔데 마이너스 일단 둘 다 부호는 음수이지 일단 그래서 일단 부호가 음수인 것부터 먼저 추리면 3, 4, 5번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제 이렇게 1, 2번은 지금 맞죠? 1, 2번은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얘네 구하냐 무조건 이렇게 하면 편해 삼각형 그 직각삼각형 그리고 이 기준 각 세타를 내가 여기로 잡을게 여기로 이제 잘 봐 이거 그러면
원래 사인이 뭐분의 뭐였지? 원래는 빗변분의 높이. 여기가 빗변이고 여기가 높이야. 일단 써.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나머지 하나 밑변 완성되지 않니? 몇인데 이거? 피타고라스 하면 여기 4인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이 원래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이 그러면은 몇 분의 몇이야? 계산하면은 5분의 4인데 근데 4분면의 부호까지 감안해서 아까 음수라며 5분의 4에 마이너스 붙여서 쓰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풀어주면 돼. 탄젠트 마찬가지다. 탄젠트가 원래 밑변분의 높이였었죠? 그럼 4분의 3이지. 근데 이제 2, 4분면이다라는 그 부호까지 감안해서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답을 내주면 돼. 이렇게. 되십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 1번으로 답을 내주는 거야. 1번. 오케이?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함수가 세 종류야.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탄젠트냐 세 종류잖아.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날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제 이 방법으로 해야 좀 더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어. 부호만 조심하면 돼. 부호만. 어느 사분면에서 얘네들의 부호가 뭐였는지만 잘 분간해 주시면 되겠고 11번을 봅시다. 11번 이제. 11번 보시면 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야. 그랬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세타가 얘네 사이에 있대. 내가 파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거? 우리 아직 이거 익숙하지 않잖아. 파이에다가 180 대입해. 그럼 이거 몇 도야? 180에다가 2분의 3. 1.5를 곱하면 270도. 이 파이는 360도. 이거 몇 사분면인데 이거. 이거는 바로 나오네. 4사분면인 거. 오케이. 4사분면의 부호라는 걸 감안해줘야 돼.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구해보래. 얘네들. 1, 2, 3, 4번.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주어져 있잖아. 잘 들어봐 이거. 우리 삼각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정보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몇이었죠 이거? 1이지. 그럼 생각해봐.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약간 사인이랑 코사인을 약간 미지수처럼 생각해봐. 그러면 미지수가 지금 두 개지. 사인도 모르고 코사인도 모르지. 근데 식도 두 개지. 그럼 이론상 얘네 연립하면은 다 구할 수 있지. 사인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도 구할 수 있긴 하지. 그치? 근데 진짜 그렇게 구하진 않을 거고 연립하진 않을 거고 그럼 사인 코사인을 알 수 있으면 이런 값들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값들도. 자 어떻게 해주냐면은 여기서 곱셈 공식 변형이야. 곱셈 공식 변형이야. 곱셈 공식 혹은 그 변형을 활용을 해줄 거야.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면 우선 사인 코사인의 합이 주어져 있고 제곱의 합이 뭔지 알잖아.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 일단 요거를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 얘네 전체 제곱이 4분의 1인데 4분의 1? 4분의 1이죠? 4분의 1인데 이거 완전 제곱식 전개 보잖아.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근데 얘가 몇인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몇인데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얘 1이라는 거 넘기면 그 2 사인 코사인 몇인데 이게? 2 사인 코사인 자체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니 양변을 2로 나눠주시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뭐시기? 8분의 3이 되겠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8분의 3. 되십니까 여기까지? 저렇게 나오시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일단 1번 답 일단 네모칸 칠게 네모칸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사인 빼기 코사인이잖아. 색깔 다르게 갈게. 자 저것도 제곱을 해봐.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을 계산해 보시면 이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근데 우리 이 값 아까 구해놨었거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었었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곱해준 거는 저렇게 지금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놨잖아. 이렇게 이제 구해놨지. 그럼 1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결국 얘가 몇이야? 4분의 7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다 루트 씌우면 되지 않을까? 루트?
왜냐면은 제곱을 구하는 거거든 우리가. 루트 씌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따라서 루트 씌워주시면은 사인 빼기 코사인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여기 루트 씌우면 풀마지 풀마. 루트 씌우면 풀마 해가지고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되십니까? 이렇게 풀마 2분의 루트 7이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둘 다 되는지 확인해야 되거든.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걸로 4,4분면이다라는 거. 저걸로 확인할 거야. 저걸로.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4,4분면에서는 뭐만 플러스였죠? 코사인만 플러스. 그러면 얘는 뭐야? 음수지. 얘는 뭐야? 양수지.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은 뭐야? 뭐가? 음수지. 최종 답은 음수로 답을 내는 거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최종 답으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 되는 거. 이렇게. 되십니까 이거?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자, 3번 이제 보시면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이렇게 나오지? 자, 저것도 해볼게. 저거는 이제 그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을 사인 더하기 봐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이놈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으로 이렇게 잡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지금 몇이었었냐면은 지금 2분의 1이죠. 이거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8분의 3. 그 다음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보시면 8분의 1 플러스 8분의 여기 이제 16분의 9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계산해 보시면 16분의 9네. 그래서 최종 답은 16분의 11 이렇게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6분의 11로 해주시고 그 다음 4번도 볼게. 4번. 4번은 지금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분의 코사인이거든. 4번은 분수가 나오면 통분. 그래서 코사인 사인으로 통분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이제 사인 제곱 사인부터 씁시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쓸 거야 이제. 자, 그러면은 둘이 곱해. 사인 코사인 곱해 주시면은 지금 아까 저기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있죠.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은 1이야. 제곱의 합은 1.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마이너스 3분의 8. 그냥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2번. 자, 이거는 자,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사인 코사인일 때 상수 A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거든. 상수 A가 무엇이니? 자, 이거는 이거야. 그 이제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 활용할 거야.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활용해 줄 거거든요. 요거 이제 해보시면은 지금 2차 방정식의 두 군 사인 코사인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를 가지고 해보자. 자, 두 군의 합이 지금 뭐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 해주셔가지고 두 군의 합이 지금 2분의 1이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두 군의 곱해볼래? 둘이 곱해주시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무엇이가 얘가 이제 2분의 A로 이렇게 나오지 않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 자, 이때 A를 구하래. 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얘를 한번 구해볼래?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뭐식인지 한번 생각해봐. 이거 아까 자, 이거 제곱해서 4분의 1인데 아까 방금 문제랑 비슷하게 가는 거야. 이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다가 2 사인 코사인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가 지금 4분의 1이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 제가 지금 4분의 1이다 라는 거야. 4분의 1이다 라는 거. 자, 그래가지고 요걸로 계산해 봅시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고 그 다음에 2 사인 코사인이지. 2 사인 코사인. 내가 지금 4분의 1이니까 이항해 주시면 그 2 사인 코사인이 1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그럼 2를 양변 나눠주시면은 사인 코사인 곱이 뭐야 이거? 곱해주신 게 이게 마이너스 8분의 3이야.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답이 이게 아니라 이게 2분의 A다. 2분의 A니까 는 2분의 A까지 해주시면은 양변에 A를 곱해. A가 뭔데?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답이 5번이죠. 5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간? 오케이? 합곱 이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